먼저 말씀을 드리면 오늘 내용을 듣고 조금 의아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지난 한 달간 공매도 영향이 우려했던 만큼 크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기 때문입니다. 지수로 보면 코스피는 5월 한 달간 2% 가까이 올랐고 코스닥은 1%가 채 되지 않게 빠졌습니다. 공매도 재개 대상인 코스피 200, 코스닥 150으로 계산해 보더라도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예. 전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공매도 영향이 크진 않았지만 사실 자신이 갖고 있는 종목별로 체감하는 정도는 조금씩 달랐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업종별로 수급이 워낙 또 차이가 났기 때문에 개인별로 다 다르시겠지만 어쨌든 좀 전반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보자면 좀 작게 위축된 정도였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외국인 매도세가 지난 3월 이후 최대 규모였으니까 시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증권업계에선 공매도로 인한 영향보다는 미국발 인플레이션과 테이퍼링 우려감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매도 재개는 촉진제 역할 정도에 불과했다는 분석입니다. 예. 종목으로 살펴보면 5월 한 달간 공매도 거래가 가장 많이 이뤄진 종목이 삼성전자와 HMM 등이었는데 삼성전자는 주가가 내려가긴 했지만 이 반도체 공급 부족에 따른 영향이 더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업계는 풀이를 하고 있고요. 예. HMM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 기간 주가가 22%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HMM 정말 대단합니다. 사실 시장에서 너무 빨리 상승하다 보니까 뭐 흠쓸나다 이런 네. 얘기도 나오는데 HMM이 뭐 공매도에도 이렇게 끄떡 없던 걸 보여주니까 어느 정도 기업이 평가를 받고 있는 좀 저력을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도 네, 들어요. 그렇습니다. 네, 주가가 이렇게 단기간 급등한 종목이라 오히려 공매도 세력에 타깃이 됐었는데 탄탄한 업황과 펀더멘털을 뒤집을 수는 없었던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예. 네, 공매도 거래를 주도한 외국인조차 한 달간 2,5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HMM에 넣었습니다. 다만 현재 주가를 보면 지난주 5만 원 선을 터치한 이후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오늘까지 다소 조정 국면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뭐 하락하긴 했지만 그래도 상승폭 대비 생각을 해보면 소폭의 하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향후 전망 저희가 많이 들어봤지만 네. 지금 시점에서는 또 다른 요인들이 적용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주가가 단기간 급등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조정 국면을 겪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증권가 시각도 다소 보수적으로 변하고 있고 동종 업계 다른 종목들과 비교해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다는 점도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해운업 업황은 견조한 상황입니다. 보시다시피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지난 28일 기준 3,500선까지 다다르며 역대 최고치를 또 한 번 경신을 했습니다. 예, 뭐 주가 측면에서 보면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업황은 견조하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이러면 실적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네, 운임이 이렇게 고공행진하고 있다 보니까 실적 또한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증권업계에선 계속해서 올해 연간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고요. 올해 초에 예상했던 것과 비교하면 영업이익 전망치가 거의 4배 가까이 올라간 상황입니다. 예, HMM의 상승세가 어디까지인지 저도 좀 궁금한 상황인데 그러면 뭐 우려할 만한 상황을 하나 꼽아봐라라고 한다면 사실 매각설 얘기가 계속해서 네. 나오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달에 눈여겨봐야 할 게 또 있습니다. 산업은행이 이달 29일까지 3천억 원어치의 전환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예. 이 사는이 이걸 주식으로 전환을 하면 평가 차익만 10배 가량 낼 수 있습니다. 오. 사는 측은 아직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업계에선 원금의 이자를 받기보다 이 시비를 주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선택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뭐 어떤 부분이 바뀌는 겁니까? 네, 모두 주식으로 바꾸면 사는의 보유 지분은 12.9%에서 25.9%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예. 여기서 전망이 엇갈리는데 이 사는이 주식으로 전환한 후 이 물량을 시장에 내놓게 되면 HMM의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네, 단 현재로선 산업은행이 시장에 물량을 내놓기보다 지분을 일괄 매각할 것이란 전망이 조금 더 우세하긴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매각이 본격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HMM 뭐 업황 최고조를 맞은 가운데 산업은행의 결정 또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 텐데 사실 지난주 목요일에 네. 박 기자가 리포트로 또 전해주셨던 소식입니다. 이제 이달입니다. 벌써 이달인데 코스피 200에 신규 편입되는 종목들이 있는데 이후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번에 코스피 200에 신규 편입되는 종목은 SK 바이오사이언스와 효성 TNC, 효성 첨단 소재 등 5종목입니다. 예. 거래소가 이 종목들을 발표하면 통상 실제 편입 시점까지는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여왔는데 예. 이번엔 편입과 동시에 공매도 재개 대상이 되면서 예년과는 다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주가가 대부분 하락을 하고 있죠.
그중에서도 지금 눈에 띄는 게 대한전선인데 그때도 리포터로 다뤄주셨던 종목이 대한전선입니다. 거의 50%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네요. 네, 대한전선은 최근 호반그룹에 인수된 이후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예.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등 신산업을 육성해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무서운 기세로 오르고 있다 보니까 투자자들 사이에선 제2의 흠슬라가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그간 5월 공매도부터 인플레이션까지 많이들 우려하셨을 텐데 일단 공매도 우려보다는 업황과 모멘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